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또 찍게 됐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제 교육 영상을 겸해서 이제 컴포즈 커피에 어떤 음료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자는 마음의 영상을 찍게 됐어요. 교육적인 목적으로는 이제 컴포즈 아르바이트가 처음인 친구들한테 레시피만 보고서는 이 음료가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제조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음료가 이런 모양이고 중간중간에 음료 제조 시에 꿀팁 같은 게 있으면 함께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영상 전반부에는 이제 손님이나 아니면 컴포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컴포즈에 이런 음료가 있다, 이런 가격이다 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보여드린 음료를 제조할 때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꿀팁이나 아니면 이제 교육을 겸해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컴포즈 커피에 어떤 음료가 있는지 커피부터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처음에 자막을 달아서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요, 편하게 그냥 영상을 보시라고 자막 없이 그냥 음성 녹음으로 진행할 거고요. 핫음료 같은 경우에는 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영상이 잘 담기질 않아서 핫 전용 음료가 아닌 이상은 아이스 음료 위주로 영상에 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첫 번째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빅포즈 아메리카노고요. 이거는 지금 출시된 지 1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요즘에는 워낙 커피들을 많이 드시니까 대용량 빅포즈 아메리카노가 요즘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매장에서 드실 수는 없고 테이크아웃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라 포장만 가능하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빅포즈 하나로는 크기가 좀 영상에 안 담기는 것 같아서 기본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카페 라떼, 테이크아웃 기준으로 2,900원이고요. 기본적인 우유 베이스에 이제 커피가 올라가는 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외하고 커피 종류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찾는 음료가 아닐까 싶네요. 네 번째 음료는 카푸치노입니다. 컴포즈 커피에서 유일하게 이제 아이스가 아닌 뜨거운 제품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카푸치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카페라떼랑 만드는 방식이 유사한데, 카페라떼 뜨거운 거보다는 우유를 스팀할 때 우유 거품을 좀 충분히 좀 풍성하게 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라면 이제 시나몬 파우더가 들어간다는 거. 샷을 넣었을 때 조금 뿌려주고, 그리고 이제 스팀한 우유를 잘 부어준 다음에 위에 토핑으로 시나몬 파우더를 조금 더 얹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섯 번째 바닐라 라떼하고 여섯 번째 헤이즐넛 라떼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테이크아웃 기준으로 3,300원을 동일하고요. 만드는 방식도 영상으로 담았을 때 차이가 없어서 같은 한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일곱 번째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아웃 기준으로 3,300원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컵에 카라멜 드리즐을 하는 건 없었는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이쁘게 맛있게 보이자는 생각에 드리즐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경우에 드리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원래 레시피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점을 가시면 드리즐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이 추천해드리는 음료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음료는 카페 모카고요. 테이크아웃 기준으로 금액은 3,500원입니다.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다른 커피랑 틀리게 기본적으로 이제 휘핑크림이 올라가기 때문에 컴포즈 커피에 휘핑크림도 워낙 맛있다고 유명하잖아요. 처음 카페 모카를 드셔보시는 분이라면 휘핑크림을 기본으로 올리셔서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홉 번째 음료는 돌체 라떼입니다. 테이크아웃 기준으로 3,800원이고요. 돌체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좀 낯설다 보니까 주문하실 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 베이스가 연유기 때문에 그냥 연유 라떼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달한 커피 중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이기도 하고요. 권해드렸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커피인 것 같아요. 열 번째 음료로는 흑당 카페 라떼입니다. 테이크아웃 기준으로 3,800원이고요.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흑당 카페 라떼하고 흑당 밀크인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흑당 카페 라떼에는 원샷의 커피가 들어가고요. 흑당 밀크에는 커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더 커피 맛을 강하게 느끼고 싶으시면 500원에 샷 추가가 가능하시니까 샷 추가를 하셔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손님들께서 가장 많이 즐겨 하시는 방법은 700원에 이제 펄 추가가 가능하신데 700원을 더 추가하셔서 펄하고 같이들 많이들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샷 추가까지는 안 하셔도 펄 추가는 해서 드시는 게 좀 더 맛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11번째 음료인 아인 슈페너 라떼입니다. 흔히들 이제 아인 슈페너하고 아인 슈페너 라떼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아인 슈페너 라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머신에서 직접 샷을 내려드리고, 아인 슈페너 같은 경우에는 더치 커피를 이용해서 만들어 드립니다. 아인 슈페너하고 아인 슈페너 라떼 같은 경우에는 먹는 방식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이거 제조 영상 뒤편에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인슈페너 라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층으로 이제 음료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밑에는 우유, 그리고 이제 베라데이션 샷, 그리고 이제 위에 같은 경우엔 상하 목장을 에어레이팅해서 올려드려요. 근데 원래 정석적으로 드실 때는 이제 빨대를 이용하기보다는 저희가 생맥주 먹듯이 위에를 그 맥주 거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잡아서 이렇게 쭉 드시면서 하나하나 음미하는 게 정석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먹지는 않고 빨대를 이용해서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려서 드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정석은 생맥주를 마시듯이 그냥 이렇게 쭉 들고 이렇게 드셔주는 게 정석이라고 합니다. 맞죠? 네. 12번째 음료 달고나 라떼입니다. 테이크아웃 기준으로 4,000원이고요. 흑당 라떼, 흑당 밀크랑 똑같이 핫음료가 아닌 아이스 전용 음료고요. 달고나 라떼라고 해서 생각보다 많이 달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직접 드셔보시면 그렇게까지 달진 않고요. 비슷한 맛으로는 예전에 이제 슈퍼 같은 데서 팔았던 삼각 비닐팩에 담겼던 커피 우유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흔히 믹스 커피라고 하죠. 자판기 커피나 이런 그런 커피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요. 너무 많이 넣었는데? 달고나가 위에 올라가는 달고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건져서 드셔도 되고 생각보다 이렇게 잘 저으시면은 금방 녹거든요. 달고나가 이렇게 잘 저어서 녹여서 드셔도 됩니다. 응? 여기서부터는 콜드브루 베이스를 이용한 커피 제조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콜드브루 베이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드리는 13번째 커피는 더치커피고요. 테이크아웃 기준으로 이제 3,300원입니다. 만드는 방식은 굉장히 좀 간단해서 음료가 빨리 나와서 좀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볍게 그냥 얼음물 베이스에다가 더치팩을 하나 부어드리면 완성입니다. 커피의 맛은 기존 이제 머신에서 내리는 샷보다는 좀 더 고소한, 구수한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커피고요. 뒷맛이 굉장히 깔끔한 커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해드리는 커피입니다. 어, 14번째 커피는 더치 라떼고요. 테이크아웃 기준으로 3,800원입니다. 기존에 이제 아메리카노하고 카페 라떼를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실 거예요. 이제 더치 커피하고 더치 라떼가 아메리카노하고 카페 라떼의 차이라고 보시면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15번째 커피 아인 슈페너입니다. 골드브루 베이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드리는 커피고요. 쉽게 아인 슈페너 라떼하고 아인 슈페너의 차이점은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유 베이스냐 아니면 물 베이스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인 슈페너 라떼 같은 경우는 3층으로 이제 층이 지는데, 아인 슈페너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커피하고 상하 목장 베이스를 이용한 에어레이팅한 크림만 올려드리기 때문에 2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16번째 커피는 디카페인 더치 커피고요. 테이크아웃 기준으로 3,500원입니다. 디카페인 같은 경우는 저는 자주 마시지는 않는데, 먹어보니까 기존 더치 커피보다는 좀 더 신맛이 강하고 향이 기존 더치 커피보다는 좀 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셨을 때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17번째 커피 디카페인 더치 라떼고요. 테이크아웃 기준으로는 4,000원입니다. 앞에서 더치 커피 설명해 드렸던 거하고 똑같이 물 베이스냐 아니면 우유 베이스냐에 따라서 더치 커피가 되고 더치 라떼가 된다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 커피에서 판매하는 17종의 이제 커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컴퓨터 커피에서 일할 예정이거나 컴퓨터 커피에서 일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커피 내릴 때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어서 가요? 네. 빨리 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커피를 내릴 때 기본적으로 포터필터를 빼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습기가 많이 차 있어요. 기본적으로 열기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이 차는데, 원두를 받기 전에 이 습기를 먼저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털어서 제거를 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린넨이 항상 여기 있거든요. 캠핑기에 겹쳐서 있을 텐데, 린넨의 안쪽을 열어서 깨끗한 부분으로 습기를 먼저 제거를 이렇게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글라인더에 결합을 해서 밀어주면 원두가 쌓입니다. 원두가 이렇게 뽕긋하게 쌓인 상태에서 바로 템핑기에 넣는 게 아니고, 받은 상태 그대로 해서 바로 두세 번 쳐가지고 좀 평평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템핑기에 넣어주셔야 돼요. 네. 템핑기에서 자동 템핑이 될 거고, 템핑을 한 상태에서 겉에 묻어있는 원두를 좀 손으로 한번 쓸어서 없애주고요. 머신에 결합을 할 건데, 머신에 바로 결합을 해주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머신이 오래 쉬어있는 상태라면 물을 한번 빼준 상태에서 결합을 해야 딱 적정한 온도로 원두가 내려질 겁니다. 결합을 해주고, 벨크리머를 밑에 받친 상태에서 원하는 샷을 눌러서 온도를 받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기본적으로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포터필더를 머신에 결합을 해줄 때 나중에 이제 이게 꽉 결합을 하면 빼기 힘들어서 좀 설렁설렁하게 결합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포터필더를 머신에 결합할 때는 최대한 압력을 잘 받게 꽉 힘을 줘서 결합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바깥으로 원두가 좀 새거나 아니면 원두 맛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포터필더를 결합할 때는 뺄 때 좀 힘들더라도 압력을 최대한 잘 받을 수 있게 꽉 결합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럼 전체적인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스컵에 얼음 담는 거, 손님께서 주문하셨을 때 얼음 적게, 뭐 기본, 그리고 얼음 많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오셔도 돼요. 왜냐면 이 컵에서 손님께서 만약에 얼음을 적게 주문하셨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매장 기준으로 여기 밑에 선과 위에 선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위에 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으로 이제 저희가 나가는 거고, 얼음을 적게 주문하시면 밑에 선에 맞게 얼음을 담아드려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밑에 선에 맞게 얼음을 담아드리고, 이게 얼음 적게로 나갔을 때고요. 기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간을 살짝 위에 보시면 살짝 남겨요. 왜냐면 샷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샷이 들어갈 공간을 살짝 남겨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손님께서 얼음 많이를 주문하셨다 그러면 이제 뚜껑을 이용해서 뚜껑에 얼음을 넣어놓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덮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얼음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얼음을 푼 상태에서 뚜껑을 닫을 준비를 하고 넣으면서 이렇게, 이 방식은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얼음 많이 이제 만약에 닫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뚜껑을 닫았기 때문에 샷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샷을 넣는 방법은 여기 위에 구멍으로, 빨대가 들어가는 구멍에 맞춰서 샷을 이런 식으로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피 편의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걸 알려드릴까 하다가 이제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으니까 따뜻한 걸 많이 찾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유 스팀하는 거를 한번 이제 초보자분들이 좀 배울 수 있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팀 피처를 준비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유를 레시피상에 맞게끔 담아주시고, 현민이 샷 하나만 내려줄래요? 라떼 샷으로 하나 내려주고, 담은 우유를 이제 여기 머신으로 가져와서, 스팀을 할 때는 컴포즈 커피가 다른 것하고 틀리게 스팀 노즐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팀하기는 편할 텐데,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검은색 파킹이 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이 검은 파킹, 고무나 이런 파킹된 부분만 손을 꼭 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팀봉을 넣을 때 스팀봉을 우유에 넣기 전에 스팀봉 안에 있는 습기를 먼저 빼주셔야 돼요. 우선 먼저 스팀을 켜서 습기를 좀 날려준 다음에, 날려준 상태에서 우유에 넣는데, 여기 이제 스팀 피처의 코 있잖아요. 코를 기준으로 이제 여기 위에서 찍어도 돼요. 위에서 한번 찍어줄래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서 찍으면 정 가운데에서 한 7시 방향 쪽으로 좀 내려서 스팀봉을 담가 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정 가운데다 넣고 스팀을 하면 이렇게 우유가 끓어오르듯이 이렇게 넘쳐 오를 수가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제 한 7시쯤에 담그면 우유가 회전을 하면서 스팀이 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팀봉을 한 7시 방향에 한 3분의 1 정도만 잠기게, 더 가까이 와도 돼요. 3분의 1 정도만 잠기게 이 상태에서 넣은 상태에서 스팀을 해주면, 처음에는 큰 거품이 나더라도 금방 이제 열기가 오르면서 스팀봉이 잠길 거예요. 좀 더 가까이 와요. 이렇게 집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만히 놔두면 우유가 끓어오르면서 스팀봉은 잠길 거예요. 그럼 소리가 틀려요. 그리고 저희는 온도만 체크를 해서
거품을 더 내고 싶으면 살짝 공을 들어 올려서 거품을 더 나게 할 수도 있고요. 온도가 적당량 다 됐으면 스팀을 뒤에 가서 찍어야 돼요. 스팀을 꺼주고 바로 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스팀 노즐로 우유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빼준 상태에서 스팀 행주가 여기 보면은 위에 있어요. 항상 이렇게 삼각 세 겹으로 접혀져 있는데 가운데 깨끗한 부분을 이용해서 스팀봉을 잡고 이렇게 닦듯이 세척을 해준 다음에 다시 먼지가 안 쌓이게 덮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가까이서 찍어도 돼요. 여기. 큰 거품이 몇 개 보이죠? 이럴 때는 스팀 비처를 이 바닥에 치게 되면 큰 거품이 어느 정도 깨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거품만으로 핫컵에 샷을 부어주고 이 상태에서 그냥 냅다 붓는 게 아니고 최대한 좀 천천히 해서 에스프레소하고 우유가 잘 혼합될 수 있게 약간 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하드음료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스팀은 계속적으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연습할 때마다 우유를 뭐 정량 부어서 연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은 이제 스팀 연습하고 버리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연습을 할 때는 스팀 비처에 물을 좀 받아준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퐁퐁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한 5g에서 10g만 살짝 이 정도만 넣은 상태에서 스팀 연습을 하면 우유랑 거의 비슷해요. 흡사하게 거품을 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똑같이 스팀을 빼주고 포에서 7시 방향으로 넣은 상태에서 스팀을 펴주면 거품이 진짜 우유랑 할 때랑 거의 비슷하게 생성이 돼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스팀은 자주 연습을 해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거품을 더 내고 싶으면 온도 체크하고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꺼주면서 바로 빼서 닦아주고 한 번 더 빼주고 그리고 보시면 큰 거품은 뚝뚝 쳐서 없애주면 이렇게 진짜 우유로 한 것처럼 이제 스팀 괜찮죠?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글라인더에 이제 원두를 채울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가까이 와서 보시면 호포통 안에 플라스틱으로 산 모양이 조금 보이죠? 이 모양이 보이기 시작할 때 원두를 채워주셔야 돼요. 원두 한 봉지가 이 산 모양이 보일 때 넣어주면 딱 호포통에 꽉 찰 정도로 정확하게 채워지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 원두는 이제 밑으로 좀 쳐서 앞봉투를 잘 잘라주고요. 이 한 봉투가 이 플라스틱이 보일 때 넣으면 정확하게 꽉 찰 정도로 채워줍니다. 됐죠? 네. 끝났나요? 잠깐만요. 끓이고 나서 우리가 하는 이거를 띄워주고 그리고
버튼 뚜껑으로 톡톡톡 쳐줘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이걸로 가끔씩 이거 옆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 다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흔적이긴 한데 이걸로 이렇게 찍지 말고 그냥 옆에로 이렇게 톡톡톡 쳐주면 돼요. 오케이? 네. 이거는 양 사이드를 잘 접어서 나중에 원두 풀 때 사용할 수 있게 잘 모아주면 됩니다. 오케이.